공기는 사실은 피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폐와 직접적으로 맞닿고 있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무엇이 암세포의 성장을 도울까? 우리가 소화기계 관련해서 쭉 했고, 오늘은 이제 호흡기계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호흡기계 중에서 후두암하고 이제 폐암이 있겠죠. 근데 후두암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이 이제 흡연의 영향으로 걸리는 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폐암에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좀 깊게 생각해 보려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폐암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폐암에 걸린다는 거는 무언가 어떤 인자들에 의해서 폐 안에, 그러니까 기관지와 폐포, 세포가 염증이 나고, 그다음에 그 세포 안에 무언가 돌연변이 인자들이 계속 쌓이면서 암성 변성을 하면서 이제 암세포로 계속 이제 변하게 되는 건데요. 후두암과 달리 왜 제가 오늘 폐암에 관련해서만은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냐면요. 자, 이걸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폐암 발생의 역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소화기계 위암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위암이 우리나라 발병률 1위다. 세계에서 발병률 1위다.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실은 2020년경부터 위암이 순위가 뒤로 조금 밀렸어요. 간만에 차로. 무엇에 밀렸냐면 폐암에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폐암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병률 1위로 우뚝 서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폐암이 발병률 1위가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매년 여성 폐암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성의 흡연이 늘어서 그래서 여성 폐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요. 여성 같은 경우는 90% 가까이가 비흡연 폐암 환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성 같은 경우는 흡연 말고 뭔가 다른 인자들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암에 걸리는 게. 그다음에 또 이 여성 환자분들이 남성 환자분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우리가 어떤 단일한 인자에 의해서 암이 진행될 때 그 시간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흡연 때문에 폐암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보통 피크가 되는 나이가 언제냐면 60대입니다. 그래서 폐암 환자는 원래 60대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남성분들 폐암의 경우는 시작되는 연령대가 대부분 50대에서부터 이제 폐암이 이제 진단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40대부터가 폐암 발병률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50대에서 일어나는 발병률이 여성에게는 40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심지어는 여성 같은 경우는 30대 폐암 환자분들도 요즘은 많아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여성들이 어떤 인자인지 모르지만 일찍부터 폐암으로 발병하는 발병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자, 여성이 뭔가 남성보다 흡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서 폐가 좀 더 공격받기 쉽고 염증 나기 쉽고 뭔가 좀 더 취약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흡연 말고도 무언가 폐암을 진행시킬 수 있는 폐 안에 있는 세포들을 돌연변이를 계속 쌓이게 할 수 있는 인자들이 무언가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리고 그게 이제 많이 취약한 게 여성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미토TV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폐암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폐를 염증나게 하고 공격하게 할 수 있는 그 인자들에 대해서 알고 조심해서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럼 무엇이 이 폐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폐라는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인간이 몇백만 년 전부터 영장류가 이제 진화를 해오면서요.
우리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계속해서 이제 진화를 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에서 유해한 것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내부에 있는 세포들이 직접적으로 그 유해한 것과 맞닿지 않도록 인체는 끊임없이 진화를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피부입니다, 피부. 이 피부가 있는 이유가 이게 장벽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하고 직접적으로 내부에 있는 세포가 닿지 않게 하려고 이 피부가 존재하는 거고, 피부 각질 세포가 이것을 막아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소화기계 이야기할 때 위도 이 음식이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들어왔을 때 유해한 것들로부터 막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 메커니즘으로 갖고 있는 게 강력한 위산이에요. 자, 위산의 산도가 1.5에서 2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산도에 의해서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위에서 일단 한번 강력한 위산으로 막아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폐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피부에 직접 닿거나 음식으로 먹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자꾸 잊게 되는데요. 이 공기를 피부처럼 직접적으로 닿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 폐예요, 폐. 폐의 기관지, 세기관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그 폐포, 이 공기 주머니, 포도송이처럼 되어 있는 이 공기 주머니, 이 폐포가 실은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를 우리 피부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 지금도 맞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영장류가 진화해 오면서 이 공기 안에도 무수히 많은 균들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폐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이 포도송이처럼 있는 이 폐포 여기 안에 이제 공기가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이산화탄소랑 이제 교환이 되는데요. 이 안에는 대식세포라고 이 나쁜 균들을 잡아먹는 우리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식세포들이 만약 이제 공기를 통해서 들어온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 그다음에 뭐 곰팡이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걸러주죠. 그리고 이게 진짜로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이거를 다른 면역세포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작용을 1차적으로 해주는 게 이 대식세포들이거든요. 이 대식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폐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폐 안에는 폐가 공기가 지나가는 이 길, 자,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에는 다 육모라는 털이 있어서 이 털들이 유해 물질들, 뭔가 공기에 섞여서 들어오는 것들을 다시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서 이 섬모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염증이 났을 때도 그 염증이 난 그 물질들을 다시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운동을 해주고 있는 게 이제 섬모들이죠. 자, 이런 식으로 대식세포라든지 섬모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폐는 직접적으로 공기를 통해 들어오는 유해 물질들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자, 몇백만 년을 걸쳐서 쌓아온 우리 인간이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메커니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제 곰팡이, 진균들에 대한 이 방어 메커니즘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는데요. 이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지금 200년 채 안 된 이 시간 안에 이제 공기를 통해 나오고 있는 케미컬들, 이 케미컬들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은 우리 몸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케미컬들을 입으로 먹는 경우는 정말 드물잖아요. 사고에 의해서 먹지 않는 한. 그런데 공기를 통해서는 끊임없이 이 케미컬들이요, 우리 폐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폐에 있는 이제 세포들, 상피세포들하고 이제 접촉을 해서 이 상피세포들을 이제 손상을 시키거나 염증을 내거나 할 때 그 강도에 따라 하는 일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도 강력한 케미컬이 농도가 높은 게 들어왔을 때는 그냥 폐 자체를, 폐 세포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것이 너무 강력하니까 폐포세포 자체를 아예 다 파괴시켜 버리고 섬유화시켜 버린 거죠. 짧은 시간 내에. 그런데
농도가 낮은 그 케미컬들이 끊임없이 조금씩 그리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스물스물 우리 들어와서 이 폐포세포와 작용할 때는 아마 천천히 이 세포 자체의 부분적인 돌연변이를 슬금슬금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게 두 가지, 세 가지의 인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포 안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힘은 시너지가 계속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여러 가지 케미컬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시너지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세포들이 뭔가 염증도 나고 돌연변이도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여성 비흡연자도 폐암이 늘어나고 점점 더 젊은 나이에 폐암 진단 받는 경우들이 요즘은 남성분들조차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비유를 하나 하자면요. 사실 이 케미컬들이 무서운 게 우리가 이제 뚝이 무너질 때요. 어떤 큰 데미지, 뭐가 뭐 큰 돌이 아주 큰 돌덩이가 와서 뚝을 하나 구멍을 한 50cm 냈어요. 그럼 우리가 바로 알아차리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려서 가서 얼른 수리를 하고 막죠.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건 어떤 거냐면 정말 미세한 구멍이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나서 물이 조금 조금씩 셀 때, 그리고 여기저기서 조금 조금씩 셀 때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작은 구멍들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수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문제가 생기고 뚝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암이 생기는 과정도 사실 이거랑 좀 비슷해요. 강력한 케미컬은 강력하게 뭔가 폐를 손상시키지만 약한 농도가 옅은 것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폐에 염증을 내고 조금씩 조금씩 돌연변이를 쌓이게 해서 암성 변성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무엇인가? 첫째는 이제 우리가 너무도 많이 알고 있는 게 흡연이죠. 흡연에 의한 거고, 흡연은 이제 너무도 많이 알아서 경각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간접 흡연. 이 간접 흡연이라는 거는 여러분, 옆에서 담배 연기를 맡는 것만이 아니라요. 만약 내 배우자가 흡연자여서 이제 옷이라든지 몸에 담배 냄새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담배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이미 발암물질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접 흡연도 있는 거고, 자, 이 세 번째는, 그리고 우리 이제 화석 연료로 인해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미세먼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또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서 우리 폐에서 특히나 이 섬모들이 걸러주지 못하고 폐포에 계속 쌓이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미세먼지로 인한 데이터가 우리가 지금 아주 길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폐암이 앞으로 어떻게 이게 영향을 계속 미칠지 사실 모를 일이지만 이 작은 물질들이 나의 폐포에 계속 쌓이면서 공격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우리 실내 오염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새집증후군이 대표적이죠. 모든 새로운 물건들, 집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물건들에서 나는 이 톡 쏘는 냄새 물질들 있잖아요. 포르말데히드라든지 벤젠이라든지 이런 물질들, 이거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들어올 때 다 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가 조리듐인데요. 이 조리듐이라는 거는 뜨거운 튀김 기름 그 연기인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 급식 조리사들 조리듐으로 인한 폐암이다라고 산재 인정을 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리를 하면서도 맡게 되는 여러 가지 연기로 인해서도 폐는 계속해서 손상을 받게 된다는 의미죠. 자, 이렇게 크게는 일단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경우는 사실은 우리도 대부분 인지하고 요즘은 피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 피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이게 나쁜지도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공향기입니다. 인공향기. 자, 우리 온 도처에 아마 인공향기가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이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집에서 쓰는 이제 섬유유연제라든지 세제 안에 있는 이제 향기들 있잖아요. 우리가 옷을 다 빨래를 하고 입고 있어도 계속 향이 나잖아요. 그 향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게 하기 위해서 쓰는 케미컬들이 있겠죠. 그 케미컬들, 그 다음에 방향제, 그 다음에 우리가 실내에서 좋은 향이 났으면 좋겠다 해서 디퓨저도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좁은 차 안에서도 방향제, 탈취제 이런 거 많이 쓰고, 그다음에 아로마 오일도 많이 쓰고, 겨울에는 가습기에다가 심지어는 아로마 오일 또 떨어뜨려 가지고 가습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에 쓰는 다 이 인공 향기들, 인공 향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케미컬들, 그다음에 이 인공 향들이 다 액체잖아요. 여러분, 액체를 우리가 시중에서 팔기 위해서는 액체에서는, 물에서는 세균 증식이 다 잘 되기 때문에 항균제, 보존제, 뭐 알코올 성분들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 액체를 기화시켜서 우리가 호흡기로 계속 그거를 들이마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그 제품들을 갖다가 피부에다가 직접적으로 바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좋은 거 아니란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자, 피부가 아니지만 피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숨 쉬는 숨길, 자, 기도,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 여기는 호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여기 있는 세포들은 늘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접촉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들이마시고 있는 이 향기들이다. 인공향기들이다. 여기에 있는 이 케미컬들도 이 세포들을 조금씩 염증나게 하고 돌연변이 변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 발암성 물질들이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되고요. 왜 또 특히 제가 강조를 하냐면, 이게 나쁜지 모르고 대부분 많이들 집에다도 그렇고 사무실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차 안에서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흡연, 간접흡연, 그다음 실외의 공기 오염이라든지, 그다음 새집증후군이라든지 이런 냄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이게 나쁘다는 거 알아서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이 인공향기 같은 경우는 인지를 못 하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까지 여러분들이 인지를 지금 해보시고, 내 주변에 지금 내가 향기, 인공향기 내가 모르고 계속해서 흡입하고 있는 거 뭐 없나 한번 오늘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우리 호흡기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집안 환기도 많이 잘 시켜주셔야 되고, 외부 나갈 때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이제 마스크 착용하는 거 하시는 게 우리 환자분들에게는 지금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폐암 환자분들도 계속 늘고 있고, 폐 질환 환자도 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폐를 아끼고 보호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너무 길게 다 할 수는 없고, 다음에 한번 또 시간을 내서 이 인공 향기에 관련해서 여기에 어떤 성분들이 또 문제가 되고 우리가 주지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또 방송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거, 공기는 사실은 피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폐와 직접적으로 맞닿고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케미컬들 우리가 흡입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암 치료 모두 다 성공합시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